거꾸로 수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돌티처입니다. 이 영상은 5학년 1학기 3단원 약분과 통분 단원의 개념편 강의입니다. Hi, I'm Dole Teacher. I teach math. I'm Dr. Kandolmeng. Just call me Dolmeng. And let's study math together. Math is so fun. 오늘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정사각형 한 개를 전체로 할 때 파랗게 칠해진 부분의 크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볼까요? 전체를 4로 나눈 것 중에 2, 즉 4분의 2가 2분의 1과 크기가 같네요.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3, 6분의 3도 크기가 같습니다. 전체를 8로 나눈 것 중에 4, 8분의 4도 크기가 같네요. 똘똘한 똘맹이가 핵심을 짚어줍니다. 분모가 몇이든 분자가 그것의 반이기만 하면 되네요. 핵심은 분모와 분자의 비율이군요. 분모가 2배가 될 때 분자도 2배가 되면 분수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모에 3을 곱해줄 때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준다면 분모가 분자의 2배인 상태가 유지되죠?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사실 0이 아닌 어떤 수를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도 8분의 4도 결국 전체의 반을 의미하잖아요. 반대로 8분의 4에서 출발해보면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4로 나누어서 2분의 1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을 수 있어요. 6분의 3에서 출발하면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3으로 나누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 2분의 1을 구할 수 있고 4분의 2는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2로 나누어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똘밍이와 여러분에게 깜짝 퀴즈. 100분의 40과 크기가 같은 분수 3개를 찾아보세요. 분모와 분자를 내가 좋아하는 숫자 3개로 나눠야겠어. 먼저 100과 40을 각각 2로 나누면 50분의 20. 오케이. 이제 40으로 나누면 분모가 안 나눠져. 일단 100으로 나눠보자. 헉! 이번엔 분자가 안 나눠져. 점점 화가 나는데 저 얼굴 빨개졌나요? 불쌍한 똘맹이. 그래도 다음번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각각을 나눠보겠다는 더 똘똘한 생각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어 분수를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수학의 용어로는 약분이라고 합니다. 약분의 약은 한자로 줄이다를 의미하는데 복잡한 분수를 간단히 줄여 나타내는 게 약분이에요. 기약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이라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수입니다. 기약분수의 기는 한자로 이미, 벌써를 뜻해요. 이미 약분이 다 된 분수라는 의미죠. 100분의 40을 약분하여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먼저 100과 40의 공약수를 찾습니다. 세로 셈을 했더니 최대 공약수가 20이 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공약수는 1, 2, 4, 5, 10, 20이에요. 우리 똘맹이가 최대 공약수 20의 약수를 구해 100과 40의 공약수를 모두 찾아버렸군요. 먼저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누어 약분해 볼게요. 50분의 20으로 간단히 표현됐네요. 이번엔 4로 나눕니다. 25분의 10으로 더 간단해졌네요. 5로 나눕니다. 20분의 8이 되었고요. 10으로 나눕니다. 아주 많이 간단해졌지만 여전히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눌 수 있는 상태. 최대 공약수 20으로 나눕니다. 5분의 2가 되었고 5와 2의 공약수는 1뿐이니 더 이상의 약분은 불가하네요. 야, 기약분수다. 맞아요. 더 이상의 약분은 불가능한 최대로 간단히 표현된 기약분수가 되었네요.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각각을 나누면 기약분수가 되는구나. 괜히 똘맹이가 아니네요. 역시 똘똘한 똘맹이.
똘맹아, 이 세 분수의 기하 분수를 찾아줄래? 42분의 7은 각각을 7로 나눌게요. 7일은 7, 76은 42, 6분의 1. 40분의 12는 각각을 4로 나눌게요. 4, 3, 12, 4, 10은 40, 10분의 3. 70분의 15는 5로 나눠볼게요. 5, 3, 15, 5에 14 곱하면 70, 14분의 3. 야, 똘맹이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빠르게 몫을 적었군요. 굉장하네요. 분수는 역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최고야.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는 되겠지만 더 복잡해질 뿐이라고. 똘맹이가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네요. 얼른 통분에 대해 알려줘야겠어요. 통분이란 두 개 이상의 분모가 다른 분수들이 있을 때 그 분수들의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해요. 통분의 통은 한자로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분수들끼리 통하게 해주는 기술이 통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분모가 다른 두 분수가 있을 때 분모를 같게 맞춰주기 위해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3분의 1을 6분의 4로 변형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가 같아져 분수끼리 통하게 되면 분수의 크기 비교가 용이해지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가능해진답니다. 선생님, 저 조금 부끄러워요. 괜찮아 똘맹아, 조금만 겸손해지자. 통분의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분의 2와 6분의 4를 통분하는 경우 4와 6의 곱인 24를 공통의 분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4분의 2의 분모와 분자에는 각각 6을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고 6분의 4에는 각각 4를 곱해 6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죠. 결국 이렇게 둘 다 분모가 24인 분수가 되어 서로 통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통분의 방법 두 번째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삼는 것입니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분모를 맞추기 위해 4분의 2에는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해주고 6분의 4에는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합니다. 둘 다 분모가 12인 분수로 표현되어 분수끼리 통하게 되었어요. 크기 비교도 덧셈 뺄셈도 용이한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똘맹이에게 깜짝 문제! 이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공통 분모는 세 분모의 곱으로 해야겠어. 120이네. 너무 큰 거 아니야? 포기해야겠어. 큰 숫자 때문에 풀이를 포기해버린 똘맹이를 위해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줘야겠어요. 6, 5,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일단 2로 나눠봅니다. 6과 4는 각각 나눠지는데 5는 2로 안 나눠지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6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가 나오고요. 6과 4의 공배수는 12의 배수일 테니까 결국 12와 5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는데 12와 5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서로를 곱해야 최소 공배수가 될 거예요. 결국 안 나눠진 5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럼 12와 5를 곱한 60이 최소 공배수겠네요. 최소 공배수의 60을 공통 분모로 세 분수의 통분을 시작합니다. 6분의 4에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 5분의 3에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12, 4분의 2에는 각각 15를 곱하여 원래와 형태는 다르지만 크기는 같은 분수로 표현해 봅니다. 6분의 4는 60분의 40, 5분의 3은 60분의 36, 4분의 2는 60분의 30과 같네요.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1을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1, 소수로 표현하면 0.1이죠. 전체를 100으로 나눈 것 중에 1은 전체의 100분의 1, 소수로 0.01입니다.
1을 1000으로 나눈 것 중에 1은 1000분의 1, 소수로는 0.001이죠.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5분의 1은 10분의 2와 같고 10분의 1이 2개이니 0.1이 2개인 것과 같죠? 0.3이 더 큽니다. 분모 4를 10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25를 곱해서 100을 만들 수는 있어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25를 곱해 100분의 75, 100분의 1이 즉 0.01이 75개니까 0.75. 왼쪽이 더 크죠? 8은 100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125를 곱하면 1000이 됩니다. 분모와 분자에 각각 125를 곱하니 1000분의 625, 0.001이 625개 있는 거니까 0.625죠? 오른쪽이 크네요. 4에 25를 곱하면 100, 8에 125를 곱하면 1000. 이건 외워줄 테야. 똘맹이 말처럼 분모를 100이나 1000으로 만들기 위한 곱셈 조합을 미리 알아두면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편하겠네요. 약분과 통분 단원의 개념편 강의를 마칩니다. 꽤 긴 여정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문제편 강의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 친구들아. 안녕.